토요타 가주 레이싱.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 바로 모터스포츠. 전 세계 수많은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팀이 바로 토요타 가주 레이싱입니다.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디비전 가주 레이싱은 모터스포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원메이크 레이스를 시작으로 많은 레이스 카테고리에서 활약하고 있죠. 최상위 클래스의 극한 랠리, 월드랠리 챔피언십. 월드랠리 중 가장 상위 클래스가 바로 WRC, 월드랠리 챔피언십인데요. WRC는 일반 도로나 산악도로 같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오프로드 레이싱으로 오프로드의 극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가장 혹독한 모터스포츠인 만큼 박진감과 스릴이 상상 그 이상이죠. WRC는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남미, 오세아니아를 돌며 극한의 환경에서 경쟁을 펼치는데요. 그만큼 드라이버의 역량은 물론이고 경주차의 내구성, 급격하게 변하는 레이스 환경 적응이 승패를 가르게 되죠. 가장 험악한 랠리 대회로 손꼽히는 이 WRC에서 1990년대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자동차 메이커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WRC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참가한 토요타는 1990년 카를로스 사인츠가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르면서 입지를 다지게 되는데요. 셀리카와 코롤라를 내세운 토요타는 1992년부터 94년까지 3년 연속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을, 93년과 94년에는 매뉴팩처러 챔피언 타이틀까지 함께 따내면서 WRC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99년을 마지막으로 WRC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가주 레이싱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이슈였죠. 복귀 다음해인 2018년 가주 레이싱은 WRC 매니팩처러 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 오트 타나기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을 확정지으면서 곧바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WRC에서 가주 레이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의 내구 레이스 월드 엔듀러스 챔피언십. WEC는 2012년에 통합되어 출범한 내구 레이스로 유럽과 일본, 중국, 바레인, 브라질을 돌며 평균 8경기를 치르는데요. 4시간부터 24시간까지 쉬지 않고 경기를 치르며 가장 많은 랩수를 기록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스 중 백미는 1923년 시작된 르망 24시간 레이스로 르망에서의 우승은 모든 드라이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르망에 도전한 토요타는 바로 다음 해인 1999년 LMGTP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종합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때 경주차는 르망 전용으로 설계된 토요타 GT1이었습니다. WRC와 마찬가지로 1999년 철수 후 2012년 WEC에 복귀한 토요타는 TS030 하이브리드로 출전해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가주 레이싱으로 출전한 것은 2016년부터로 2018년과 19년 2년 연속 르망 24시간 레이스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자동차와 드라이버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WEC에서 토요타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경주차를 출전시키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지옥의 랠리, 다카르 랠리. 다카르 랠리 역시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 대회로 대회의 명성만큼 최악의 운전 조건으로 이름이나 지옥의 랠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워낙 극악의 환경과 싸우는 것으로 유명해서 전체 완주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매년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하는 정말이지 혹독한 대회입니다. 보름 동안 하루 평균 약 1000km를 달려야 하는 코스는 모래 언덕이 가득한 사막, 바위지대, 숲 등 그야말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최악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혹독함도 토요타 가주 레이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가주 레이싱은 토요타의 간판 트럭인 하이럭스를 출전시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대회 10개 스테이지 중 3번의 우승에 힘입어 34시간 38분 14초의 기록으로 큰 트러블이나 사고 없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서킷,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북쪽 서킷 노르트 슐라이프에서 열리는 경기로 1랩이 25km이며 최대 고저차는 무려 300m가 넘는데요.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이 코스는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차를 개발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 처음 시작한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는 순수한 투어링카 레이스로 20여 개의 카테고리 700여 명의 드라이버가 출전. 24시간 동안 북쪽 서킷을 쉬지 않고 주행해야 하며 경주차 한 대당 2명에서 6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투입됩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랩을 달린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경주차의 내구성, 드라이버의 역량, 시시각각 변하는 코스 적응력이 승패를 가르죠.
가주 레이싱팀은 2007년부터 뉴르브리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여 고성능 기술을 테스트하고 끊임없는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스토카 레이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 미국의 대표 모터스포츠 경기인 나스카는 오직 레이스를 위해 제작된 스토카로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슈퍼볼로 유명한 프로 미식축구 경기 다음으로 TV 시청률이 높고 관람객이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미국에서의 스토카 레이스의 인기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스토카란 레이스 전용으로 만든 프레임 위에 특정 차량의 겉모습인 카울을 입힌 차인데요. 카울은 양산형 차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는 어떠한 편의 사양도 없이 오직 레이싱과 드라이버를 위한 장비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카울은 스폰서십을 통해 결정됩니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국제자동차연맹이 공인한 우리나라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인데요. 슈퍼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6000 클래스는 아시아 유일의 스토카 레이스이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레이서들의 꿈과 같은 클래스죠. 2020년부터는 6000 클래스에서 토요타 GR 수프라 스토카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슈퍼레이스가 펼쳐지는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가 기대됩니다. 토요타 모터스포츠의 모든 것 가주 레이싱.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며 인정받는 토요타 가주 레이싱과 모터스포츠 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주 레이싱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I love 카즈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2015년 이후 토요타가 활동하는 모든 모터스포츠 이벤트와 자동차 관련 이벤트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모터스포츠 문화를 알리기 위한 선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극한의 모터스포츠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로 차량 개발에 있어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앞으로 선사할 다이나믹한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토요타